현장에서 느끼시는 또 수년 전하고 최근하고 또 느끼시는 좀 또 열기 변화는 어떻게 돼요? 열기는 점점 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을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이 더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도 마찬가지고 뭐 금융 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좀 약간 쓰나미인 것 같아요. 행복한 쓰나미예요. 행복도 하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팅이 길어지니까 그럼 이제 수요는 넘쳐 흐르는데 공급을 어떻게 맞출 거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망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IT 서비스도 지금 공급망이 망가졌어요. 그냥 없어요. 엔지니어들이. 엔지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엔지니어들이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더 수급을 하고 더 트레이닝을 하고 또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 맞는 시간에 들어갈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단기적으로 딱 나오기는 쉽지 않은 답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절대 답이 없고요. 중기적으로도 힘들고요. 장기적으로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부산의 BTC라든지 그런 부산 BTC? 예, 부산의 베스핀 테크놀로지 센터라고 해서 대학교 3학년들을 시험 보고 이제 한 100명 정도 들어와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내내 트레이닝해서 졸업할 때는 또 테스트를 보고 시험을 패스하면은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하는 그래서 이런 채용 연계형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에서만 트레이닝 받고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인력 그 스킬셋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예 회사 들어오기 1년 전부터 하는 거죠. 직접 내려가서 이런 시도도 하고 있고 뭐 신입사원들도 계속 키우는데 신입사원 들어오고 나서 또 1년을 교육시키고 2년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당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너무 이게 시급하니까.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이제 1년부터 그냥 어차피 전공은 그냥 알아서들 잘 하시라.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대학생들도 학원을 가더라고요. 이원 학원 갈 거면 우리 회사가 필요한 스킬셋을 배우는 걸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도 하고 지금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에서도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도 하고 있고 알제바이잔에서도 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도 거기 그런 좀 인력들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또 굉장히 이제 약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기존에 있는 데만 가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데도 가서 막 그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구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 해외에서 하고 있는 그 인력 그 교육이나 수급 부분은 어떤 전략인가요? 그쪽에 가서 그쪽에 가서 그쪽 인력들을 수급을 해서 한국에 있는 고객과 또 저희는 이제 글로벌리 사업을 하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고객들의 그 클라우드 도입과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들을 이제 그런 데서 뽑는 거죠. 거기는 이제 사전 교육은 필요 없고 채용 형태로. 거기도 사전 교육을 합니다. 거기도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BTC 부산 같은 걸 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아부다비 같은 데서도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이게 한국만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기업들의 트레이닝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 그 공급난은 계속 지속될 거다. 저 똑같잖아요.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그러면 공급을 창출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바꿔야 되고 신규로 진입한 사회생활 진입한 친구들도 빨리 클라우드 엔지니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직 대학교 커리큘럼이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아예 가르치자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현지의 뭐 대학이나 좀 현지 그 어디랑 협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현지에 있는 대학교들 거기도 보통 그런 뭐 과기부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부처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산관학 같이 하는 거죠. 뭐 학교나 이제 정부에서는 좋죠. 이제 이게 굉장히 핫한 분야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되고 저희가 특히 뭐 문과생들도 이제 교육시켜서 이렇게 엔지니어로 배출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들은 뭐 저희가 특히 뭘 안 해도 다 고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문과는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시장 논리를 따라야죠. 시장에서는 이런 인력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급망은 엉뚱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어떻게 시든 공급망을 빨리 정상화 시켜놔야 되는 거죠.
공급망 정상화가 이 분야에서는 그거네요. 우리 업계에서는 공급망 정상화가 바로 학계로 바뀌는 거죠. 학교로. 대출제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 쭉 올라와서 대학교까지 뭐 대학원. 근데 시장에서 수요가 여기 있는데 이 공급망은 지금 막 그거를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뀌는 속도가 늦어서 그래요. 기존 SI라든지 국내 좀 유통기업이라든지 국내 기업들하고 협업은 좀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파트너, 에네이블링 파트너. 그러니까 다른 그 IT 서비스 기업을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하는데도 지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SI들과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들도 클라우드 MSP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경쟁자들을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가장 큰 경쟁자는 레거시 IT인 거죠. 기존에 있는 IT.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순간 이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기회가 생기고 또 다른 이 클라우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업자들도 이제 크게 되는 거고 저희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클라우드 인력들을 꼭 대한민국 기업들만 위해서 쓸 생각은 없어요. 네, 전 세계 다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노력이 좀 안 먹혔던 게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지로섬 게임이 됐잖아요. 딱 한정된 마켓에서 그냥 서로 피터지게 저가 경쟁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IT 서비스 업 자체가 굉장히 쇠퇴되어 있는 거죠. 그게 지금의 as-is 형상이라면 앞으로는 클라우드라는 엔지니어는 전 세계에서 다 필요한 건데 왜 굳이 한국 기업만 위해서 일하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언어적인 이슈가 없다면 전 세계 어디 모든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클라우드 MSP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가도 올라갈 거고 한국에 있는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먼저 올라갈 거고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IT를 싸게 쓰는 그런 여태까지 누렸던 혜택이 점점 사라지겠죠. 이제 글로벌로 이제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은 그럼 사례가 기존 기업들하고 보면 전통적인 대기업들하고도 좀 협업하시는 것 같고 기존 IT 기업들하고도 협업하시는 것 같은데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같이 뭐 협업하고 있는 데가 뭐 아시다시피 SKT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뭐 대림하고도 하고 있고 뭐 하나 시스템스하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폭넓게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회사들하고 뭐 IT센하고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SI들과 협업을 해요. 뭐 SK CNC 같은 경우는 경쟁들에다가 또 금융 같은 거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경쟁하다가 어떨 때는 또 같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합종 연행의 시대가 아닐까. 서로 이런 새로운 판이 바뀌고 있고 기존 IT에서 클라우드 IT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까. 또 각자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를 잘 알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SI들은 뭐 어떤 특정 영역의 산업에 대한 그 스킬셋이 있다든지 이제 그러면 같이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거거든요. 처음 출발은 어쨌든 시장이 아야스에서 먼저 커졌고 그래서 파스나 사스 쪽으로도 계속 지향은 하시겠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중심의 아야스에서 처음에 이제 사업은 커졌는데 최근 시장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면서 회사도 또 파스 사스 쪽으로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처음에 했던 그 스펙트럼에서 지금 어떻게 좀 넓어지고 있나요? 저는 우선 이아스, 파스, 사스로 구분됐던 클라우드가 이제 그 구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봐요. 이제 요즘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아스 플레이어 쭉 나열하고 파스 플레이어 쫙 나열하고 사스 플레이어 쫙 나열하면 다 똑같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스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아니죠. AWS한테 물어보면 니네들 사스 거기다 예스라고 할 거고요. 애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파파도 마찬가지고 단지 어떤 사스를 하냐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다들 소프트웨어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고객들이 이제 느끼는 게 이게 이아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해서 뭔가 혁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스를 사서 쓸게요 라고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이제 파스라는 거는 점점 흐지부지해지는 거죠. 사실 이게 파스야 이아스라는 게 이제 점점 그냥 모든 게 그냥 as a code, 그냥 as a 서비스로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만큼 갖다 쓰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클라우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보편적인 클라우드와 굉장히 어떤 업무에 아니면 어떤 산업에 특화된 클라우드 딱 그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네. 그냥 보편화된 클라우드라면 뭐 아마존, 애저, GCP는 계속 보편화된 클라우드일 거고 월데이는 HR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아니면은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산업에 특화된 클라우드 뭐 에너지 산업에 전기 전력 산업에 특화된 아니면 자동차 등에 특화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마 대부분 SaaS로 아마 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 솔루션 발전소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거죠.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는 통신사들이 다 빌링 플랫폼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운전 차세대를 오래 해서 뭐 힘들기도 하고 그랬죠. 그걸 근데 LG 유플러스하고 KT 빌링이 그렇게 틀린가요? 아니죠. 그럼 엔티티하고는 틀릴까요? 그러니까 왜 다들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그 귀중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고용을 해가지고 아무런 차별화 없는 빌링 시스템을 만들고 있냐? 그거 그냥 SaaS로 도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똑같은 기기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통신 기기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전 세계 몇 개가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산업에 특화된 SaaS들이 이제 쫙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이게 아마 지금 앞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멀티 클라우드는 AWS, Azure, GCP가 아니라 보편화된 클라우드 목적 그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클라우드 그다음에 산업 클라우드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멀티 클라우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제 MSP가 돼서 이제 고객들한테 클라우드 도입과 클라우드 그 운영을 갖다 도와드리는 거죠.